비트코인 18만 달러.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리플 CEO가 던진 이 발언, 그리고 그 근거가 된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보고서를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과연 그냥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정말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는 신호인지 오늘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18만 달러라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아, 숫자가 아니라요? 네, 그 전망의 근거가 과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 이번 분석의 핵심은 왜 차트가 아니라 법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여기에 맞춰질 겁니다. 법을 이야기한다. 와,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럼 먼저 이 발언의 무게감부터 좀 살펴볼까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사실 이 사람이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몇 년 동안이나 소송을 벌이면서 규제에 정말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규제의 칼날 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규제를 근거로 가격을 예측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신적으로 들려요. 정확합니다. 누구보다 규제의 무서움, 또 그 파급력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규제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했다는 건 이건 그냥 긍정적인 전망,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네, 이건 규제의 방향이 억압에서 편입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진 거라고 봐야죠. 뭐랄까,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 이제 곧 봄이 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무게감이 실리는 거죠. 게다가 그 발언이 나온 무대도 그냥 평범한 인터뷰 자리가 아니었죠. 네.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라는 곳.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다보스 포럼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보스 포럼이요? 네. 단순히 신기술 자랑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전 세계 금융정책 이반자들이나 규제당국 관계자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이 시장판을 어떻게 짤 거냐, 이걸 논의하는 아주 정치적인 성격의 토론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발자들끼리 모이는 축제가 아니라 사실상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의 회의에 가깝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미국의 특정 법안을 콕 집어서 언급했다는 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는데요? 우연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발언이라고 봐야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안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법안 통과를 확신하고 그 이후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당신들도 준비해야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바로 그 CLAITY 법안으로 들어가 보죠.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이름은 거창한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불확실성 제거. 불확실성 제거? 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대형은행, 보험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보수적인 자금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 시장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왜냐? 합법인지 불법인지 투자했다가 나중에 정부한테 혼쭐 나는 거 아닌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교통법규가 없는 도로에서 운전하길 꺼렸던 겁니다. 법안이 바로 그 도로의 신호등과 차선을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신호등이랑 차선,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달아주는 거죠. 이 법이 통과되면 크게 세 가지가 바뀝니다. 세 가지요? 첫째,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혁신적인 펀드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왔다면 이제는 가장 보수적인 연기금마저도 의회 이사회에서 이거 법적으로 허용된 투자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비트코인 매입을 승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위험을 감수하는 돈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돈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기업들의 회계 처리가 아주 쉬워집니다. 지금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면 재무제표에 기타 위험자산 이 정도로 분류되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 디지털 금과 같은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단순 회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변덕스러운 투기자산에서 장기 보유 가능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하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뭔가요?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성격, 그러니까 돈의 혈통이 바뀝니다. 돈의 혈통이요? 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인 돈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자금이었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를테면 국민 노후자금 같은 끈질긴 돈이라는 거죠. 이런 돈은 한번 들어오면 쉽게 안 빠져나가요.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더 삼아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확실히 과거의 상승장과는 동력 자체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예전에 우리가 비트코인 상승장 얘기할 때 썼던 단어들은 뭐 반감기, 유동성, 현물 ETF 승인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시장 내부 이벤트였죠. 근데 지금은 법, 규제, 국가 시스템 편입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사이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의 상승이 뭐랄까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면 지금은 바다의 조류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ETF 승인조차도 결국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이라는 섬에 다리 하나 놔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아, 다리 하나. 네. 하지만 이 클라리티 법안은 그 섬을 아예 대륙에 편입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건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죠. 투기 자산의 시대가 끝나고 제도권 자산의 시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서 18만 달러,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일까요? 하하. 지금 가격을 대략 9만 2천 달러라고 보면 거의 2배가 올라야 되는데 법안 하나 통과된다고 그렇게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닌가요? 물론 상승률만 보면 엄청나 보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보수적인 수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팬데믹 이후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기억나죠? 그때 비트코인이 약 9천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까지 600%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때 동력은 각국 정부가 뿌린 막대한 유동성이었죠. 600%에 비하면 95% 상승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네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600% 상승이 풀려난 돈의 힘이었다면 이번 95% 상승은 묶여있던 돈이 풀려나는 힘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연기금하고 국부펀드 자산 규모가 수십조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 자금의 단위 1%만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지금 시가총액을 그냥 뛰어넘는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 제도적 변화라는 전례 없는 촉매제를 고려하면 95% 상승은 결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근데 이런 강력한 전망이 혹시 브래드 갈링하우스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까요? 시장의 다른 거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비교해보면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른 리더들의 전망을 보면요. 구체적인 숫자에는 차이가 좀 있지만 큰 방향성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방향성이요? 네, 솔라나 재단 대표는 10만 달러 이상, 바이낸스 CEO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라면서 비교적 온건하지만 명확한 상승 전망을 내놓았죠. 좀 더 공격적인 사람들은 없나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유명한 사람들 말이죠. 당연히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연말 15만 달러,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 거의 비트코인을 종교처럼 믿는 수준의 예측을 내놨고요.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한술 더 떠 2030년 120만 달러. 와, 10만 달러부터 120만 달러까지 편차가 정말 크네요.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할까요? 여기서 봐야 할 건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의 스케일 차이입니다. 갈링하우스나 바이낸스 CEO는 규제 통과 후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눈앞의 현실적인 변수에 집중해서 10만에서 18만 달러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세일러나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을 달러를 대체할 미래의 글로벌 준비 통화로 보기 때문에 100만 달러 이상을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누구도 비트코인은 결국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런 식의 대폭락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시장의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예측 시장이나 실제 투자자들의 심리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나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실제 예측 시장 데이터도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요. 앞으로 6개월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50% 이상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풋옵션 가격보다 50% 이상 상승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콜옵션의 가격이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아, 상승에 돈을 더 많이 걸고 있다.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폭락의 가능성보다는 돌파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혹시나 하는 공포보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포모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규제가 리스크가 아니라 호재가 되는 구조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면 가격이 폭락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법제화를 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가격 상승에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그게 이번 국면의 가장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정부 리스크 제거가 곧 기관 자금 유입의 트리거가 되는 구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연기금, 보험사 같은 돈의 최종 보스들이 합법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한 번 사면 잘 팔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일부로 계속 가져가죠. 그럼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물량은 점점 더 잠기게 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극심한 공급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 정말 18만 달러가 현실화된다면 그 이후 시장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시총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게 되죠. 모든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죠. 당연하죠. 비트코인으로 쏠렸던 막대한 자금 중 일부가 다음 상승 동력을 찾아서 알트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옥석 가리기는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당신이 가져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짚어보죠. 첫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이런 단기 매매의 관점이 아니라 이 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 어디쯤 와 있는가 이걸 보는 장기적인 포지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는 뭔가요? 둘째, 체크 포인트를 바꿔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가격 차트 열어보는 것보다 CLIT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 뉴스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될 겁니다. 정책 분석이 기술적 분석을 압도하는 시기다. 그렇죠. 마지막 3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네, 뭘까요? 이번 사이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이 어쩌면 거대 기관 자금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 개인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사이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사이클이요. 네, 연기금 같은 거대한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개인의 예측이나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서 낚시하던 시절이 끝나고 거대한 항공모함들이 드나드는 항구로 바뀌는 것과 같죠. 결국 18만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목표 가격이 아니군요. 비트코인이 투기자산의 꼬리표를 떼고 국가 금융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편입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가 승인 가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차트의 선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장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분석을 마치고 당신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거대한 규제의 문이 정말로 활짝 열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 돈이 시장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할 때 사용해온 모든 공식과 경험은 과연 유효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시대의 첫 페이지를 이제 막 넘기고 있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